예, 안녕하세요. 예, 조창입니다. 예, 벌써 14주차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되네요. 뭐, 금방금방 한 학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14주차, 이제 그 다음 주에는 15주차. 우리는 보강이 없죠.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보강을 한 적이 없어서, 아니죠. 휴일이 없었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튼 간에. 그래서 보강주에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주차까지 이번 주까지 수업을 하면은 이제 수업 내용은 종료가 될 거고요. 물론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는 다 끝냈습니다. 진도를 지난 시간에 끝낸 이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중간에 이제 대면 수업이 없었죠. 대면 수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시험 준비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난 시간에 수업은 다 끝냈고요. 진도는 끝냈고 이제 오늘은 14주차니까 14주차에 맞게 지난 시간에 13주차에 내줬던 과제물에 대한 풀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시험은 우리 달력이 6월 14일 우리 보강주 있죠? 보강주인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시험을 볼 계획이에요. 자세한 거는 단톡방에서 정하도록 하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18일 밤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일 밤에 아니면은 16일 밤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저녁. 뭐 금요일 날 낮 시간도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낮에 지금 수업이 데이터 품질 관리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품질 관리 시험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낮에 보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빅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18일 날 낮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걸로 가급적이면 뭐 낮에 시험 보는 게 좋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제가 채점을 못했어요. 죄송한데 중간고사를 채점을 하질 못했습니다. 뭐 변명 같지만 학교에 이제 뭐 대학교 평가받는 게 있어요. 전체 3년에 한 번씩 대학교를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느라고 뭐 학교가 전체적으로 비상이었죠. 그와 관련되신 교수님들, 그 다음에 직원 선생님들 다들 뭐 한 2달 정도 고생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하지 못했고요. 가급적이면은 이번 주 내로 시험을 채점을 할 계획입니다. 14주차 내로. 물론 그래도 시험 전에 점수를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원한다면은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시험 점수를 알려드릴 텐데 괜히 또 이제 시험 전에 기말 시험 전에 시험 점수 보고 좌절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말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날짜는 그때 다시 정하도록 정해서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시험 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당연히 오픈북이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시험 보시는 방법은 중간고사랑 다 동일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시험 문제가 총 3문제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 4문제 나왔었죠. 예, 4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잠시만요. 한번 좀 볼까요? 중간고사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4문제를 냈었던 거, 이게 또 이쪽으로 뜨면 안 되지. 예. 4문제를 냈었네요. 예. 4문제인데 8페이지. 예, 8페이지에 4문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7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는 자료였으니까, 뭐 응력 집중 계수라든가 아니면 물성치에 대한 자료였으니까 7페이지고요. 뭐, 요번에는 당연히 문제가 한 문제가 줄었습니다. 한 문제가 줄었으니까 페이지 수도 줄었겠죠. 그래서 가뿐하게 6페이지. 6페이지에 문제가 뭐 한 문제당 2페이지씩 나오겠네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많은 이유였다. 하나의 문제에 소문제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소문제, 하나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소문제 순서대로 풀다 보면은 결국 답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결론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그냥 강제로라도 풀어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문제들을 쭉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다, 소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답안을 뽑아내려면 그것들 다 찾으셔야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니까요. 뭐 소문제가 많아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렇게 될 거고요. 시험 예, 시험 그에 대한 안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과제강 정리 문제가요. 1주차 정리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2주차 정리 문제랑 3주차 정리 문제가 있었는데 2주차 정리 문제는 받을까 하다가 2주차 정리 문제는 받지 않는 걸로 할게요. 뭐 시험 기간도 지났으니까 2주차는 받지 않고요. 3단원 비틀림이죠. 비틀림에 대해서는 정리 문제를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까지 제출을 받을 건데요. 6월 18일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6월 18일이 금요일이네요. 토요일까지 제출 받을게요. 6월 19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을 받고 있는 물체를 선정을 해서 과제로 제출했었던 그런 거라 1단원 문제랑 비슷하게 사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문제로 해서 뭐 보통은 이제 직경 계산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로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물성치는 1단원에 있는 정리문제, 1단원 정리문제에 있는 그런 아니면 별도로 조사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물성치가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해서 3단원 정리 문제는 제가 그 CTL에다가 과제 제출란을 만들 테니까요. 거기에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13주차 과제 제출 어디다 해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13주차는 과제로 내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3단원 정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건 별도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어차피 정리 문제라는 게 비틀림 관련해서 문제 하나 만들어 오시라는 거니까 대부분 뭐 지난 한 3년 동안 이런 문제 내보면 대부분 선풍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뭐 그런 거 내셔도 되고요. 선풍기 주변에 회전하는 모터 들어가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선풍기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단원 정리 문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험은 제가 세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비틀림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밴딩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틀림, 밴딩, 그리고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1단원 그만큼 중요하니까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단원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 1단원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제 1단원이 학생들이 맨 처음에 우리 정력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력학이 1단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력학이 1단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응력하고 변형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왔었죠. 그쪽 단원이 1단원입니다. 그래서 그쪽 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25점짜리를 한 문제를 냈어요. 지금 오른쪽 편에, 여러분들 영상에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 편에 지금 제가 낸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1단원에서요, 뭐가 있었냐면, 잠시만요. 1단원에서요, 이게 3주차, 예, 3주차네요. 3주차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뭐 1단원이라는 건 결국은 그거죠.
허용 응력이라는 거에 최초 개념을 잡아준 게 1단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자전거하고 비슷한 문제를 제가 냈네요. 자전거 쪽에서 문제를 냈는데 자전거에 케이블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케이블의 장력 계산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의 장력 이용해서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등등등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문제 물론 이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제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만든 것 같아요. 문제를. 네,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문제니까 요거 풀어보시면 아마 일단 힘하고 응력 같은 것들은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항상 이런 문제 낸 다음에 힘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스텝이 항상 힘을 구하여라. 1번 힘을 구하여라. 그래서 A번 문제가 힘을 구하여라는 문제고요. B번 문제는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를 구하여라. 이 문제에서는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가 0.214mm로 주어졌는데, 반대로 저는 케이블 전체 길이를 주어지고, 그때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스트레스 값하고 스트레인 값 이용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후계 법칙도 여기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냥 케이블의 안전계수가 얼마일 때 허용 응력이 얼마겠느냐. 케이블의 재질을 뭐로 썼니? S45C라고 했네. 그러면 S45C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을까? 케이블은 브레이크 케이블은 영구 변형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이거는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요. 이 자전거에 있는 브레이크 케이블은 영구 변형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구 변형이 돼도 된다라면은 극한 능력을 이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구 변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탄성 변형만 되면 된다. 길이 늘어나는 거 안 돼. 이러면은 항복 응력을 이용을 하셔서 허용 응력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전거 케이블은 인장입니다. 전단 아니에요. 인장이겠죠. 인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 허용 응력 구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케이블의 적절한 단면적이 얼마냐. 케이블 부서지지 않으려면은 케이블의 적절한 단면적 얼마로 해놔야 되겠느냐. 물론 이 문제에서는 제가 낸 문제는 케이블의 단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의 단면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케이블의 단면적 괜찮은 거야? 부서질 거야? 안 부서질 거야? 그거 물어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나오시고요. 25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이 비틀림이네요. 비틀림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인데요. 비틀림은 우리가 2주 동안 비틀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주에서는 그냥 비틀림의 기본적인 공식들 하면서 유니폼 토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노트에서 넌 유니폼이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균일하지 않은 토션, 넌 유니폼 토션에 대해서 11주차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11주차에는 넌 유니폼이 나오겠죠. 유니폼이 안 나오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유니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넌 유니폼에서 시험 문제를 냈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텝별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다 보니까 스텝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토션 단어는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숙제 제출해 주신 거, 숙제를 만들어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숙제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비슷비슷하고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제 3.8번 같은 거 넌 유니폼이니까요. 예제 3-8번 같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지. 문제가 어디까지 돼 있지? 비틀림 갖고 하는 거네. 비틀림 갖고 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이런 정도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허용 각도, 과제로 내줬었던 건데, 허용 각도가 1.5도까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allowable shear stress가 허용 응력이 50MPa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D 값이 얼마냐, 뭐 딱 이런 정도죠. 그래서 거의 제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든 간에 자유물체도가 좀 달라지고 물체의 형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풀이하는 순서는 대부분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제를 보니까요, 그러네요. 예, 똑같이 모터 나왔고요. 예, 그러네요. 근데 토크를 구하는데요. 예, 와트를 주어지고 지금 이 문제랑 똑같죠. 와트값 파워를 주어지고 파워랑 RPM 값, 그러니까 200kW에 1000rpm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토크를 계산하도록 시킨 거죠. 마찬가지네요. 제가 낸 문제도 엔진이 몇 와트짜리고 그거를 뭐 얼마씩 전달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네요. 몇 RPM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토크 값을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번 이게 2번 문제가 비틀린 문제인데요. 37점짜리 문제네요. 37점짜리 문제인데 그거에 A번이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 B번이 이제 언유니폼이니까 자르죠. 두 개로 잘라서 뭐 세 개면 세 개로 잘라서 두 개짜리 냈어요. 세 개짜리 안 내고요. 두 개짜리 냈으니까 두 개로 잘라서 한쪽 부분에 대해서 전달 능력하고 비틀린 것 구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C번 문제는 반대쪽에 대해서 비틀린 것하고 전달 능력 구하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번 문제는 그러면 여기도 비틀린 각 생기고 여기도 비틀린 각 생겼으니까 토탈 비틀린 각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다음 뭐겠어요? 똑같죠. 예. 허용 응력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허용 응력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설계안을 제시하시오. 제대로 됐으면은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틀림 단원에서의 문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밴딩 단원이 있네요. 밴딩 단원. 예, 밴딩 단원은요, 앞에 것들 쭉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물론 13주차에 다 끝내긴 했지만 12주차, 렉처 12, 13, 14 여기가 밴딩에 대한 얘기인데 12는 이제 시어 프로스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였고요. 13주차에는 13주 렉처 13이죠. 렉처 13에서는 SFD랑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하고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각각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주차에 SFD랑 그 다음에 BMD를 이용을 해서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밴딩 모멘트 값이 나오니까 그 밴딩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스트레스 값이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 그게 마지막 14주차 렉처 14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물체, 자유물체도가 나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자유물체도에서 힘을 찾고 힘을 이용을 해서 그 힘들, 외력이죠. 외력을 이용을 해서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스텝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들 찾는 겁니다. 힘들 쭉 찾고 외력이죠. 외력들 찾고 세 번째 이거 이용해서는 SFD 그리고요. 네 번째 BMD 그리고 그래서 맥시멈 밴딩 모멘트 값을 찾은 다음에 밴딩 스트레스 값을 찾고 그래서 얘 안전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제는 되게 형태는 간단하게 냈네요. 분포하중 나오는 거 아니고 집중하중 나오는 물체로 정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요런 예제 1번 예제나 2번 예제 비슷한 것 같아요. 형상인데 2번 예제도 집중하중으로 가정을 했었던 것 같네요. 집중하중으로 가정했으니까 아마 요 예제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집중하중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때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반력을 구하여라가 A번 문제, 1번 문제,
그 다음에 SFD 구하여라. 그 다음에 3번 C가 BMD 그려라. 그 다음에 D가 최대 굽힌 모멘트 그래서 얼마냐? 뭐 BMD 값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밴딩 모멘트 값 찾으면 되겠지. 아니면 가장 낮은 데 있는 거든가. 그리고 2번에 안정계수가 얼마였을 때 허용 굽힘 능력이 얼마겠느냐? allowable bending stress가 얼마냐? 2번 문제, 그 다음에 F번 문제. 그래서 보의 직경 대부분 다 보니까 그 밴딩을 받는 그 바 혹은 보 그거의 직경을 얼마로 설계해야 되냐. 직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상은 원형이라는 게 알려졌네요. 예,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원형입니다. 원형 보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면 12분의 1 BH3생 아니죠? 12분의 1 BH3생 아니고 2차 관성 모멘트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는 것도 요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각형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예제처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38번 문제, 38점짜리 문제네요. 아마 점수 편차가 클 거예요. 늘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요. 재료과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죠. 밴딩하고 토션 같은 경우, 토션하고 밴딩 같은 경우 너무 내용이 뻔해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너무 뻔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는 학생들은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 보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으면은 아마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늘 그래 왔고요. 그래서 점수 편차가 어떤 학생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조금 하신 학생들은 대부분 한 7, 8, 90점을 맞고요. 재력학에서요. 7, 8, 90점, 100점 맞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안 해오셨던 학생들, 이해를 잘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쓰지 못하죠.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때 보셨지만 공부 안 하시면은 못 써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이번 학기도 마무리가 됐네요. 성적은 당연히 18일 날까지, 어쨌든 간에 18일까지 제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8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은, 주말까지 아마 채점을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일까지는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성적은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인데요. 출석이 제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혹시 본인의 출석이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 기말 시험은 제가 일괄로 출석을 할 거니까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본인의 출석이 혹시 잘못돼 있다라는 학생들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억울하잖아요. 출석 잘못돼서 점수 못 받으면 적은 점수도 아니고 많은 점수인데. 그래서 출석 혹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꼭 얘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시험 볼 때 얼굴 보겠네요. 여러분들은 참 학교 들어와서 그러게 이제 술도 한잔 못 하고 학생들하고 MT도 못 가고 이렇게 1년 반이 지나가네요. 다음 학기 또 군대를 가시는 학생들 대부분이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겠지만서도 다음 학기 또 제가 2학년 수업을 뭘 하죠? 다음 학기 도면해독을 하겠네요. 도면해독 때 뵙게 되겠습니다. 도면해독은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영상 수업 안 할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저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백신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프라인으로 그냥 수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재료학과 갑작스럽게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그냥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도면해독은 실시간 아니면은 대면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여튼간에 마지막이니까요. 학기 마지막 끝나가는 거고 다른 시험들보다는 좀 다른 과목들보다는 좀 시험 일찍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원래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이제 풀어드리고 뭐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내용들 잘 이해 안 된다 라고 하면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4주차에서는 이제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